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뭔가 이제 단기적인 좀 악재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살짝 이제 좀 발작을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이슈들, 그러면서 이제 이 원전 관련된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증시에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당국에서 일시 중단 조치가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투자 자금이 일시적인 쇼크를 겪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 원전 릴레이 발주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코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주요국들이 원전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한수원이 이제 체코에다가 원전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럽이 원전 보조금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현지에서 조달을 하는 내용들을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계약이 취소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SMR 프로젝트가 임박하고 있겠고요. 2032년까지 준공을 해야 미국 정부에서의 30% 이상 세액 공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유럽 원전 생태계입니다. 현재 프랑스 원전 EDF 쪽과 미국의 원전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에다가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죠. 한수원의 원전 프로젝트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된 거 엎어주세요. 이 신청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입찰 절차 자체가 잘못됐고, 웨스팅하우스는 이 원전 설계의 원천 특허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우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거를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전면 무효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월 30일에 체코 당국에서의 한수원 원전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뭔가 지금 이 내용들이 일시 보류만 진행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완전 지금 체코 원전 밥그릇이 지금 이제 뒤집어 엎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서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냈는데, 관련된 거 이의제기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거 한수원이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이 됐다, 너네들은 이의제기할 자격도 없다, 기각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3월에 본계약이 탄력을 받게 된다. 일시 보류 조치에 대한 주가 급락이 금방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향후 릴레이 신규 원전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이 이 원전 탄소 중립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그런 규제들, 탄소 국경 발자국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유럽 내 이런 이제 제조업을 위한 대규모 값싼 에너지가 지금 이제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어서 빠르게 해당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 제조업 쪽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이 2020년대 후반이 유럽 주요국들이 원전 발주를 해야 되는 골든 타이밍입니다. 지금 유럽의 다수 국가가 원전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유럽 원전 시장은 최소 200조 원 이상의 그런 시장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유럽의 원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유럽에다가 원전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현지 기업들과 유럽의 기업들과 이 원전 산업을 협력을 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값싼 가격으로 다른 이제 유럽 국가에다가 납품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원전이 워낙 대규모 시장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금액을 전부 다 가져가고 싶겠지만 유럽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유럽 자기네 나라들의 일감이 아니라 한국에다가 다 던져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가의 부가 좀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럽 쪽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에서 보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 아무리 제조업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아시아 쪽의 이런 기술적인 경쟁력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100% 다 할 거면은 너네 보조금을 안 주겠다. 유럽에서 뭐 프랑스나 이런 애들이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건설 비용 자체가 비쌀 수는 있겠지만 유럽 정부에서 이런 인프라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제시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현지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역외 보조금 규정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EU 국가가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연합이 아니죠. 비EU 국가가 유럽 영내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체코에서 활동을 할 때는 보조금이 규제가 들어가게 되겠다. 지금 일단은 이 시행 자체가 작년 7월인데 우리의 이제 체코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전부터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규제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다행히 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를 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체코를 스타트로 수백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 유럽 원전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이 유럽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럽의 나라라고 하던가 기업들과 이런 이제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코에 이번에 원전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서 체코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안겨다 준 거죠.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 대비해가지고 이 원전 관련된 부분들을 체코가 중요성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력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체코 너네들과 협력을 해서 협력을 통해서 유럽에 공동 진출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서는 지금부터 열리게 되는 이런 유럽 대규모 원전 시장을 혼자서는 지금 공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체코와의 협력이 필연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체코 관련된 원전 그런 기대감들을 주가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최근까지도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 원전 보조금 관련된 갈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거대한 이제 나라이게 되면서 제조업 쪽에 이제 강국이죠. 대규모 석탄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석탄에서 결국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과도기적 에너지로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싼 값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들여와가지고 탄소를 줄이고 그러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석탄이라고 하던가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굉장히 빠르게 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석탄이 안 되고 러시아 천연가스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럽 평균 에너지 가격 대비해서 독일의 전기 가격이 매우 비싸게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이 자체로서 이제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현재 이제 유럽 내에서 국민들의 그런 이제 비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독일의 이제 뭐 결정적인 이런 정책들을 결정을 했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이 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녹색당. 이 녹색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독일은 세계 최강의 제조업 명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차기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 교체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당의 연합보다 정권 교체가 현재 이 원전 재가동 가능성이 높은 쪽에 지금 이제 당이 잡으려고 하고 있겠다. 지금 독일마저도 이제 원전 재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결정이 되기 전에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역점적으로 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원전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독일은 신규 원전에만 보조금을 줘야 된다. 프랑스는 아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정비 사업에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갈등이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탄소중립산업법 최종안이 채택이 될 때 기존 원전 계속 가동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 지금 기존 원전 정비 같은 경우도 핵심 섹터로서 부각이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 원전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강조를 드렸었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살펴봐 드렸었고요. 그래서 유럽이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위주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원전을 아예 셧다운을 내려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원전 정비가 수십 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정비 섹터에 대한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는 기업들의 굉장히 좀 주가 같은 경우도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체코는 대규모 석탄을 떼게 되면서 전력을 이제 유럽 전역에다가 수출을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탈탄소 여파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체코 같은 경우도 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2030년까지 이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전력을 수출을 하다가 수입국으로 지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체코가 제조업 쪽에서 육성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해요. 근데 이게 전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체코 나라의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원전 자체가 국가의 이제 흥망성쇠를 갈려버릴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안보보다는 지금 원전이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전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십조의 그런 추가적인 금액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핀란드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건설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연기가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십조가 이제 들어버리게 되면서 기존에 생각했었던 그런 금액보다 두세 배가 더 많이 나와버리게 되는데 이걸 그런다고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그동안 수십조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사업이 완공이 될 때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연을 하는 자체가 이 체코 같은 신흥국들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체코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이 두코바니 원전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원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 테멀린 원전 같은 경우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체코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한국이 원전 최종 수주뿐만이 아니라 이 테멜린 쪽에서 추가 수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의 워딩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거의 100% 확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수원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해가지고 다른 EDF나 웨스팅하우스 대비해가지고 1, 2년 정도 먼저 빠르게 이 체코 현지 사무소를 개소를 하게 되면서 이 체코 프로젝트가 이제 확정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체코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SMR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 거는 대형 원전이죠. 이제 소형 원전이 SMR 같은 경우도 10개 이상 이제 건설을 할 계획이고요. 2050년 이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SMR이 전체 원전 수주의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500조, 600조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죠. 현재 이 원전 생태계 체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선제 대응을 했겠다. 그래서 이 한국과 유럽 SMR 프로젝트 동맹을 지금 현재 맺을 수가 있었겠고요. 미국 원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 투자 세액 공제를 진행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짓는 원전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최대 혜택 30% 이상의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32년까지 준공을 해야 돼요. 원전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게 추진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5년 안팎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32년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런 무탄소 그 전력이 가장 적극적으로 필요한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부터 이 SMR 대규모로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설계 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 원전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대규모 발주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SMR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2, 3년 정도 사이에 2020년 후반까지 해서 한 10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 3천억 달러로 3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러면서 이 유럽 쪽의 원전 진출을 위해서 체코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는 부분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겠다. 이 부분까지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부할 수가 있겠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대만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그런 섹터 속에서 명시성을 대단히 크게 갖는 주식이 이제 대장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명시성이 뛰어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09년 체코의 발전 설비 전문 업체인 스코다 파워를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코다 파워 같은 경우는 유럽 전역으로 수백 건의 증기 터빈을 수주를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체코 원전 핵심 수혜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체코 원전에 들어가는 원전 터빈 같은 경우도 이 스코다 파워 쪽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 SMR 원자로 터빈 기술력 같은 경우도 갖고 있으면서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금 현재 업계 추산으로는 올해 4분기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이 원전 수주 확대가 본격화되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1, 2년 정도 동안에 원전 이슈는 많았지만 주가가 폭발적이었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실적 가시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슬슬 나타나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기어다닐 여유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지금 그 가스관 지금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이 테마성으로 한번 크게 부각을 받았다가 몇 달 동안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고성능 피팅 그리고 밸브 이 배관 쪽에서 모듈화를 하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선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이 개장료 피팅 밸브 납품을 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된 수혜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원전 관련된 수혜 부각이 아직 한 번도 되지 않은 기업이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고, 한수원이 현재 이제 차세대 SMR로서 해상 부유식 바다에다가 이제 플랜트처럼 띄우는 SMR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려고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따라서 이 조선 기자재 쪽 해양 플랜트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하락 구간에서 과도한 하락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공략 포인트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을 지금 이제 공략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 통해서 비만치료제 관련주 적극적으로 공략을 드려서 이미 상한가 이상 간 종목들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겠죠. 현재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놓치지 마시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의 투자 트렌드부터 관련된 국내 핵심 수혜주 종목들 전부 다 정리 드렸습니다. 100% 무료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이제 카톡 같은 어플 이런 거 이제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이제 치시면요. 이렇게 이제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구독자분들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고요.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이제 하시면 되게 되는데,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위쪽에 이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있죠. 이거 이제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요.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이거 이제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PDF 파일이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 종종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똑같이 구글 플레이에다가 PDF 뷰어 검색하셔서 아무거나 이제 설치를 하셔서 그거 통해서 이제 여면은 열리시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이제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당장 이번 주에 올려드린 이 현대 에버다임 올려드리고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장시작 전에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 글로벌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올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시장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증권투데이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